네, 피아니스트 선우예건 씨가 나의 클라라 전국 리사이틀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감동의 무대를 선보일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천재 피아니스트 선우예건 씨를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는데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17년 미국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한국인 처음으로 우승한 것을 비롯해서 주요 국제 콩쿠르 8개에서 우승을 거머쥐기도 했습니다. 참 그동안 상당히 좀 바쁘게 사셨을 것 같아요. 근황이 좀 어땠나요? 네, 최근에 저는 이제 거주를 독일에서 하고 있는데 네. 한 달에 한 번 걸로 평균적으로 길면은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있는 것 같고요. 계속 이동을 미국과 다른 유럽 도시들과 계속 왔다 갔다 많이 하죠. 공연 횟수도 많기도 했지만 이제 네. 음악 이제 좋은 곡들로 풍성한 음악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지냈던 것 같아요. 바쁘게. 네, 또 이번에 전국 10개 도시 투어를 하게 되시잖아요. 많은 팬들이 이제 직접 뵐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그렇습니다. 글쎄요, 어떤 마음가짐이신지 좀 듣고 싶은데요. 우선은 제가 이제 반클라이번 콩쿠르 우승했던 건 2017년이거든요. 예. 그 후에 이제 12월 달에 그 콩쿠르 프로그램으로 리사이트를 몇 군데서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이번 투어가 처음으로 이제 국내 무대에서 네. 들려드리는 첫 리사이틀 투어라서 그리고 10군데를 이제 10군데 도시를 가는데 저 또한 되게 감회가 새롭죠. 왜냐면 같은 프로그램을 이제 10번 하다 보면은 예. 그 회마다 이제 다음 공연을 할 때마다 새로운 감정들도 피어나고 또 그 특정 작곡가들과 더 가까워지는 이런 시간이 되어서 네. 되게 저한테는 더 스페셜하고 좀 더 가슴으로 와닿는 그런 공연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울산, 제주, 수원 갔고요. 네. 이제 7개 도시 남았는데 네, 서울 공연은 6월 1일 네. 네. 오후 5시입니다. 그때 네, 아주 스페셜하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만나봤으면 직접 기획하고 좋겠고요. 공도 들이셨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이번 해가 클라라 슈만의 이제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세 작곡가들이 이제 러브 트라이앵글이라고도 하는데 삼각관계. 네, 그것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클라라 슈만, 로베르트 슈만, 요하네스 브람스. 네. 클라라와 로베르트가 이제 결혼을 했죠. 결혼을 한 사이인데 어떻게 보면은 제자인 브람스와 네, 멘토 이런 관계였었죠. 근데 세 작곡가가 서로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인 그런 교류를 통해서 되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네.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리고 심지어 친구끼리도 시기 질투도 많이 하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사실 이게 서로 올라가기가 어려운 삶이라고 저는 조금 생각을 더 해요. 네네. 근데 그런 본보기로 이렇게 좋은 영향을 서로 주면서 정말 주옥 같은 그런 작품들을 남겼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좀 본받아야겠다고 저희 또 많이 생각을 하고요. 저 또한 그리고 주변에 음악적으로 제가 의지를 하고 그러는 동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네.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그 세 작품들을 한꺼번에 이제 보여드린다는 것 자체가 좀 더 뜻깊기도 하고요. 네. 영향력을 서로 교류를 했던 그런 영향력을 네. 들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한 보도를 보니까요, 그러니까 슈만의 작품은 좋아하는데 연주하기를 꺼려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제가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리고 어떤 연주를 점이 할 좀 때? 부담스럽게? 예. 글쎄요. 제가 글쎄요를 되게 많이 해서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네. 그 불편함을 옷을 입었다고 좀 할까요? 근데 최근에 한 2년 전부터인가 예. 그 슈만 곡들에 조금 더 가슴으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그랬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성격적으로 조금 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아니면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여러 겪었다던가 상황에서 네,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좀 예. 또 비슷한 점들을 많이 느끼게 되면서 작품을 아. 연주하는데
제가 조금 더 몰입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네. 브람스도 특히나 더 그렇고요. 이번 공연을 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더 느낄 수가 그러겠네요. 있겠군요. 그러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예. 지난해 4월 이제 울산 팬들과 처음 만났을 때 네. 이 전석 매진은 물론이고 또 관객들의 기립박수까지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좀 무대에서 관객들을 감동시키는 힘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는 어디서 나온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때 굉장히 열성적으로 반응을 해주셔서 감사했는데 우선은 프로그램도 어느 정도 한 몫을 하는 것도 같아요. 어떤 곡들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용한 곡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여운을 남겼는데 갑자기 네. 확 뜨겁게 이렇게 반응을 보이지는 않죠. 또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좀 더 화끈한 그런 곡들이 있어서 그런지 더 반응이 뜨겁게 나왔던 것 같고, 근데 얼마 전에 또 갔다 왔을 때도 되게 좋게 반응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네. 그 감동이라는 것은 글쎄요, 저보다 작곡가들의 힘이 크죠. 그분들이 그런 곡들을 남기셨다는 거는 저로서는 정말 1%도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그 정도를 그리고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 곡들을 연주할 수 있는 것 자체로도 너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우선 최대한 그 작곡가들이 당시에 느꼈을 감정들 그리고 표현하고 싶었던 그런 감정들 그것들을 조금 더 근접하게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 조금 감동을 받지 않으실까 싶고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좋은 에너지를 주면 또 좋은 연주도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면서도 또 많은 팬들이 워낙 스케줄이 많아서 체력을 걱정한다 이런 그러게요. 이야기도 제 있더라고요. 체력을요? 예, 그래서 글쎄요, 체력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있으시진 않으신지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 채우시는지도 궁금한데요. 특별히 제가 강철 체력 막 이런 거는 아닌데 네네. 그래도 체력적으로 건강한 편인 것 같아가지고 네. 이렇게 감정적으로 잘- 또 소비하는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공연이 끝나고 나면 예. 공연 후에 이제 팬분들과 만나고 네. 그리고 아니면 그 후에 또 리셉션 같은 데 가서 이제 해외 공연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스폰서들 아니면 프리젠터 기획자분들하고 이런 식사 자리 그런 게 있는데 그 후에 호텔로 돌아오고 나면은 되게 네. 엄청난 공허함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되게 엄청 밀려오죠. 그래서 쉽게 사실 잠을 못 자고 이제 늦게까지 잠을 잘 수가 없는 그런 상황도 있고 되게 어떻게 보면 좀 허탈한 감정들도 되게 많고 근데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그냥 연주 자체에 집중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연주 그때 당시에 하는 프로그램들 그것만 신경 쓰다 보면 다시 또 무대에 올라서면 또 새롭게 힘이 또 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음악가의 삶이 예. 음악을 너무 사랑하고 그게 아니면은 삶이 죽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제가 하고 잘 감수한다고 채워가야 해야 될 것 된다고 같네요. 할까요? 예. 네.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상당히 바쁜 일상을 살아오셨지만 지금 좀 일정을 보니까요. 앞으로도 지금 독주회도 있고요. 협연 일정도 2021년까지 짜여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독주회의 매력과 또 협연의 일정 각각 좀 어려운 점도 있고 재미난 점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독주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자유로운 점들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로 우선은 피아니스트 독주자로서는 혼자 무대에 서기 때문에 시간적인 타이밍 같은 거 아니면은 그 공간을 활용하면서 달라지는 다이나믹이나 그런 작은 뉘앙스들이 조금 더 이렇게 플렉시블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매력과 특별한 감성이 있다면 협연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지휘자, 어떤 오케스트라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시너지가 매번 다르고 네. 또 템포 또한 또 달라져요. 그 서로 조율을 하면서. 근데 이제 같은 호흡으로 같이 연주를 한다는 그런 점이 되게 또 스릴도 있고 이 에너지를 확
충족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하나 어떤 장르가 더 끌리냐 이런 거는 정말 어려운 것 같고요. 저는 제가 그걸 지금 네.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어떤 게 더 끌리시나요? 어려워요. 근데 조금 더 편안한 거는 협연이 편안한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시간적으로는 이제 리사이틀 독주 같은 경우는 예. 네네. 뭐 1부 45분, 2부 45분 이렇게 해서 길이 자체가 뭐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요. 협연 같은 경우는 뭐 길면은 50분짜리도 있기는 하지만 보통 뭐 짧으면 20분에서 30분, 40분 이러니까 조금 더 수월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제 10번의 전국 투어 중에 3번을 하셨고 이제 네. 7번이 남았다라고 아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외에도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를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이 공연 후에는 유럽과 미국을 또 잠깐 왔다 갔다 하고요. 한국도 다시 종종 들어오고 네. 공연 홍보는 제가 어떤 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그거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네. 어, 일단 남은 지역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우선 이번 리사이틀 투어 같은 경우는 예. 이것도 실수할까봐 되게 조심스러운데 강릉, 네. 부산, 광주, 천안 를 비롯해서 이제 인터넷에 서울. 검색하면 네. 이제 바로 나올 수가 있겠죠. 예. 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앞으로의 혹시 목표라도 짧게 얘기를 해주신다면. 목표는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 항상 누구나 그렇듯이 언제 어디서 몇 살까지 살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언제 어디서 죽을지도 모르고. 근데 평생 제가 좋아하는 가장 사랑하는 없어서는 안 되는 음악을 하면서 연주를 하면서 살고 네. 싶고요. 그런 삶이 되고 싶어요. 음악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음악가로 네. 남고 싶고 어렸을 때부터 제가 좋아서 한 직업이라면 직업이기 때문에 평생 이 음악에 대한 열정과 사랑은 식지 않은 상태로 간직하면서 계속 살아가고 싶습니다. 네. 저희도 함께 그럼요. 기대를 해보도록 시간 하겠습니다. 되시면 공연 네. 보러 오세요. 알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정말 귀하게 모셨습니다. 선우혜건 씨와 지금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